그게 뭐냐면은 원인과 조건을 채워주면 이게 유지가 잘 됩니다. 근데 그 잘해주는 거는 그 서로가 잘 되도록 윈윈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그렇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부해야 됩니다. 사육하듯이 뭐 던져주듯이. 그게 아니,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사님하고 제가 있으면 저는 거사님을 공부해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거사님도 저를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뭐냐면은, 저도 늘 변하고, 거사님도 또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관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워하면서, 거사님을 아끼면서, 그러니까, 이 거사님을 아끼면은, 제가 물 마시러 갈 때 물어보죠. 물 한 잔 떠드릴까요? 왜? 연락도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아끼는 물건을 함부로 다루는 일이 있습니까? 아끼는 사람을 함부로 다룰 수 있을까요? 잠시 거칠게 다룰 때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때 거칠게 다룰 때 그때가 푸대접 하는 거죠. 아끼는 걸. 예.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 구부득고의 애별기고의 문제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 사랑하지만 뭐 해줄 수밖에 없지 이러고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고통의 양을 감소시키고 고통의 양을 감소시키는 그 포인트는 뭐냐? 알죠? 지금 우리 천천히 가죠? 일찍 간다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래, 이제, 구하는데 왜 얻지 못하느냐면, 자, 이제, 구하는데 뭐냐면,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좀 구하게 되면은, 욕망이 구하는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 이제 욕망이라는 거는 구하는 욕망, 그래서 구해졌어. 그럼 잠시 만족하고 욕망은 커져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커진 욕망을 채워주면 잠시 만족하고 또 커져요. 그렇게 몇 번을, 자, 요만한 욕망을 채워줬더니 잠시 만족하고 요만한 걸 갖고 오고, 또 요만한 걸 채워줬더니 잠시 만족하고 요만한 걸 요구하고, 잠시 만족하더니 또 이만한 걸 가져오거든. 그러니까 몇 번째에서 만날지 모르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크기의 욕망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욕망과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만나게 된 욕망을 뭐라 그러냐면 결핍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욕망의 이면, 결핍. 그리고 이 결핍 상태인데, 그러면 사이즈를 줄이려고 그럴까? 이걸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그럴까? 유지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려고 그러죠.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되면 서서히 사람이 시들어가요. 생기도 없고, 사는 게 어때요? 그냥 그렇죠, 뭐. 재미없어요? 재미는 무슨. 아니, 요만하다가도 재미있었고, 요때도 재미있었고, 요때도 재미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키우고 감당이 안 되니까 재미가 없대. 자, 이 상황, 우리 만들고 있어요? 안 만들고 있어요? 구부듣고, 알아서 만들고 있죠? 이 패턴에, 자, 평범한 서민만 빠져요? 아니면 부자도 빠져요? 부자는 부자 위치에서.
권력자는 권력자 위치에서 권력자가 제일 목마른 게 뭔지 알아요? 조금 더 강한 권력이 없어서. 더 강한 권력이. 목이 말라요. 그래서 뭐죠? 갈증. 이 결핍은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이게 고통이라는 거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은 구부듣고 계속 방치할 거냐, 벗어날 거냐? 이 구부듣고를 계속 방치할 거냐, 벗어날 거냐? 이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는 내 커져버린 욕망,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결핍감, 그거로 인한 그 갈증, 이거를 끌어안은 채 한 생을 살다가 끝낼 거냐? 자, 이게 이런 그 욕망과 결핍이 그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욕망을 키우다가 결핍, 갈증 발생됐다고 쳐보자고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바꿔도 문제고, 이 상태를, 현상 유지도 힘들고, 그러니까 뭔가를 잃어버리고 나서 구부듣고, 뭐가 아니라 있는 상태에서도 구부듣고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거 늘 겪고 있는 문제 아니에요, 지금? 늘 빠져 있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자기 관찰을 조금 덜 해서 그 매듭이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좀 덜 된 것 뿐이에요. 차 안은 이런 놀이를 합니다. 구부듣고 이런 놀이를 부지런히 해요. 기본적으로 놀이들이 아주 방법이 안 좋네. 차 안에 들고 노는 놀이 방법이. 예. 이걸 싹 없애야 되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상황, 지금 차 안에 놓여진 이 상황, 내 상황을 이제 이게 활발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대로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이 속에서 뽑히면서 그냥 넘어갈 거냐, 아니면 이제 탈출 계획을 세울 거냐. 스님하고 친해지면 탈출됩니까?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죠. 그 도사를 만나면. 예? 도사를 만나면. 그러니까 제가 안내하는 건 뭐냐면은 문자 반야를 해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친해집시다. 근데 지금 바람일다 문자를 지금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그냥 혼자 읽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해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뭐가 보여요? 인생이 보입니다. 그간에 대충 빠르게 이렇게 보면서 그 해독이 안 됐던 자리들을 해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를 하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그전에는 해독이 안 되니까 선택의 기회조차 없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원증해고. 밉지. 그런데 내 맘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먹어.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들어먹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미움이 발생되는 자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자리에서 나를 향한 미움이 발생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자리에서 나의 미움이 발생이 됩니다. 누구의 업도 이 무량수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열애의 실력 불가사의, 열애의 신통력이 불가사의하게 크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의심 여지가 없죠. 그런데 중생업보 불가사의. 그러니까 중생이 쌩까면 불보살님도 방법이 없어요. 왜? 그 업력의 힘이 불가사의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업력, 불가사의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이 더 똑똑하든 덜 똑똑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들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의 업을 좀 풀어보세요. 당신의 업의 정체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을 시키고 말을 들어봐야 돼요. 내가 말을 하는 사이에는 상대의 업력이 안 읽혀져요. 상대의 코드가 안 보인다고요. 들어야 읽어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나는 내 이야기를 많이 잘 들어준 사람하고 미움의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됐었는지, 내 얘기를 대충 듣고 자기 혼자 지레짐작하고 있는 사람한테 미움의 에너지가 증폭됐는지, 어느 쪽이었던 것 같아요? 당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그건 남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남녀 차이를 떠나서 업력의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업력의 차이. 그래서 업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남녀가 마주 앉았을 때는 외국인이 마주 앉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질문하자면, 몇 년 전에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도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부부간에 남자 여자가 싸웁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싸우다가 남자는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 입을 꾹 다물고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러면 부인은 자기 말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냉정히 따져보면 남자는 하루에 쓸 수 있는 단어가 8,000단어밖에 안 돼요. 여자는 한 2만 단어인데, 싸움하다 보면 실타이 다 떨어져가 말을 못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이 에너지 충전 코드가 에너지를 충전하는데, 그 말을 하면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스타일들이 있고, 이게 침묵을 지키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실탄 떨어졌는 거 보고 네. 말 안 떨어진다고 밉닥하면은, 그러니까 그걸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면 됩니다. 실탄 다 떨어졌다고 설명. 아니. 그럼 업이 다르다는, 이런 업의 특징이 있고 그런 업의 특징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보살님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그, 보살님들은 이게 전선하고 비슷한 특징이 있어요. 전선을 여러 가닥을 이렇게 늘어놓잖아요. 일부러 꼬아놓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전선길이 꼬입니다. 그 왜 집에 그 이사 갈 때 이렇게 그 TV 코드 무슨 코드 이렇게 꼽아놨다가 빼보면은 이사 갈 때 보면은 묶진 않았는데 꼽을 때 지들끼리 묶여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그 꼬였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말 좀 합시다 이래요. 그러면 어디까지 듣냐면은 그거를 이렇게 공감을 많이 해주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공감을 갖고 들어주면은 이야기가 빨리 끝나요. 그런데 휴대폰 봐가면서 들으면은 밤이 새도 안 끝나요. 아니, 나는 말 잘 듣지. 네. 싫다는 충분한. 그 정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거거든요. 이 불안도가 높아지면 꼬여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이게 다른 문제인데 차 안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남자는 자 우리 이제 이게 신뢰관계를 유지하기로 하죠. 이렇게 약속했으면 파기하기 전에는 그 약속이 1년, 2년, 3년, 4년, 5년 리컨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여자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딸하고도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같이 목욕도 해야 되고 샤워도 쇼핑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 필요성을 느껴요. 왜냐면은 이 친밀도가 에너지가 살살살살 내려가듯이 친밀도의 에너지가 살살살살 내려가거든. 그래서 일정 이상의 친밀도가 내려가면 위험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 다시 에너지를 쭉 채우기 위해서 같이 지내면서 이렇게 이 정서적인 결을 계속 맞추거든. 그런 노력들 하잖아요. 친구들 사이에도. 그러죠?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쓰는 게 뭐냐면 수다거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당신하고 나하고 정서적인 결의 순도를 좀 높이고 싶다는 얘기예요. 괴롭히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정서적인 순도, 정서적인 결의 순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게 이 상대에 대해서 긍정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웃겨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에너지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똑같은 말이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 남자들은 그거 없이 이 상태나 상관없이 그 말은 그 말이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하고 대화하듯이 전혀 기질이 다른, 그래서 해석 체계를 달리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해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 보살님들 공감이 갑니까? 그럼 석가모니 부처께서 처음에 그 대도 부인이 그렇게 강청을 했는데도 네. 그 초기 출가? 여성의 출가를 엄격하게 규제를 했는 것도 바로 그런 여성의 어떤 속성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혼란이 첫 번째, 그런 문제도 있었겠지만, 첫 번째, 이 사회적인 통념에서 여성 출가, 이게 수행, 이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관례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비구와 비구니를 한 자리에 묶어 놓을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그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받아놓고 나서 어떻게 서열을 정하기도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세 번쯤 두 번쯤 거절하고 세 번쯤 받잖아요. 그러면 요청하는 쪽에서는 뭐라 그러죠? 어떤 조건이든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하나 뭐냐면은 비군이 승단은 비구 승단에서 좌차가 아래다. 비구 승단이 그러니까 좌차라는 건 순서예요. 그런데 그 승단에서의 좌차는 순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순서에 따라서 얘를 먼저 하고 또 나중에 하고 이런 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개인과 개인이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많은 비구니 스님을 만나면은 그 비구 스님들한테 그럽니다. 이모 대하듯이. 그리고 나이가 비슷한 이를 만나면 나이가 조금 많은 일을 만나면 누님 대하듯이. 근데 그게 실제로 안 이루어지잖아요. 현 지금 종당에서. 그거는 이제 이게 제가 부처님의 뜻을 물어봤으니까 부처님의 잘 실천하고 안 하는 거는 이게 사람의 문제인데 부처님이 일러주신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부처님 법은 좋은데 우리가 실천을 안 하니까 우리가 그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나머지는 뭐냐면은 대부분 비구 스님이 비구니 스님들을 보호하는 내용들이에요. 그 조건을 붙인 게 보호를 이게 왜냐하면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에서 8가지 제정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런 우리가 구부듣고 사실은 누가 만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그렇죠. 자, 애별이고, 이거는 무상 상황에서는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원증해고. 여기에는 뭐가 있죠? 지배, 통제,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배, 통제의 욕구가 그 밑에 깔려 있으면은 서로 우리는 당연하게 내가 갑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갑과 을을 초월해서 만나야 갑과 을을 초월해서 만나는 걸 존중이라고 합니다. 내가 서로가 아끼는 사람이 만났어요. 서로가 진심으로 아낍니다. 그 안에 어디 갑을이 있습니까? 어디 지배와 통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갑을이 움직이는 사이에서 우리 관계는 어떻게 하면 이 갑을이 아닌 아끼는 관계로 만날 것인가? 서로 아끼는 이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이 뭔가? 그것을 내한테서 작동되는 것은 내가 제거하고, 당신에게서 발생하는 것은 당신이 제거하고, 제거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이 있으면 꺼내놓고 의논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가능하면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하면은 그 해결의 실마리가 중심축이 잡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 이게 오음성고. 오음이라는 거는 이제 색수상행식, 이렇게 이 사람의 특징을 5가지로, 수상행식은 정신적인 영역이고, 색은 이게 몸에 관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 몸에서 어떤 특정 열이 오른다든지, 치성해진다든지, 어떤 특정한 특징이 치성해지면은 고통이 커지죠. 그 다음에 수라는 거는 고수, 락수, 불고불락수 이런 게 있거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인데, 괴로운 느낌에 집착하고 괴로움을 증폭시키거나, 즐거운 느낌에 집착하면서 즐거운 느낌을 증폭시키려고 하거나, 또 실제 증폭되거나, 이렇게 돼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면, 자,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의 즐거움을 증폭시키려고 해요. 음식을 먹는 사람은
식도락과는 음식에 대한 이 즐거움을 증폭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를 불러드립니다. 오음의 일부분을, 오음의 전체를 치성하게,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고통이 당연하게 찾아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던가요? 인생이. 차 안의 놀이입니다. 차 안.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뭐가? 번뇌의 강은 그 물살을 깊이는 점점 깊어지고 물살은 점점 거세지죠. 그러면은 차 안에서 피아노로 건너가는 문제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죠? 자, 차 안의 놀이가 즐겁다면은, 뭐 만족한다면 얘기할 게 없지만, 차 안에서 만족하지 않는다면 다음 시간을 기대하십시오.